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기아차의 컴팩트 SUV 스포티지인데요. 사실 스포티지는 국내 SUV계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아주 역사적인 모델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투싼보다도 조금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저희가 투싼을 먼저 할까 스포티지를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판매량이 많은 스포티지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아 스포티지 과연 시장의 강자로서 얼마만큼의 매력을 담아내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스포티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명 컴팩트 SUV라는 타이틀 덕분입니다. 원래 이와 같은 모델은 포드가 기아차를 현지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기아차가 이를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해 내놓게 됩니다. 이후에 토요타 라브4, 혼다 CR-V, 포드 이스케이프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모델은 4세대 모델인데요. 디자인은 파격적입니다. 기아차 측은 이를 스포티 앤 파워풀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성도 좋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기본형 바로 윗등급인 프레스티지 트림인데요.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7인치 내비게이션과 무선 충전 시스템이 옵션으로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묶음식 옵션 구성은 여전하네요. 뒷좌석은 컴팩트 SUV로서 공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현재 차량의 가격은 옵션까지 포함해 2,606만원입니다. 이보다 작은 소형 SUV에 옵션을 추가하면 2,600만원도 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가격입니다. 그럼 주행 실력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기아 스포티지와 함께 달려볼까요? 주행 안전장치를 끌 수 있지만 굳이 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속 기만 수동과 자동을 오가면서 주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2.0L 버전인 만큼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성능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86마력, 최대 토크 41kgm를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했던 전세대 모델의 경우는 수치적으로 이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계측기에서의 성능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 이것이 과거 저희가 테스트했던 스포티지의 계측 데이터입니다. 한번 합쳐볼까요? 성능이 더 올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성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크 밴드 사이에 이 갭을 보게 되면 예전 엔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특히나 구동 출력을 봐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를 꼽자면 그 전에 여기서 잠시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데이터, 이것은 저희가 초창기에 측정을 했었던 투싼 iX의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측정한 스포티지가 갑자기 성능이 뻥 하고 좋아졌죠. 이 당시에 기아차가 EGR 밸브, 현대도 물론이고요, EGR 밸브로 장난을 치면서 매연은 좀 뿜어댔지만 성능은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감사할 일이죠. 덕분에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받지 않으신 소비자분들도 아직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환경 이슈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어떤 그 고객들을 속이면서 성능을 조금 올려보겠다고 이렇게 장난을 쳐준, 어쨌든 성능은 올랐으니까요. 네, 이런 연구진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갈까요? 사실 성능이 과거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 성능이 제 성능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의 성능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변속기도 자동 변속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어떤 변속대 쇼크도 느끼기 힘들고 동력 전달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잘 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듀얼 클러치와 비교를 한다면 효율성 부분에서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변속기와 2리터 디젤 엔진의 매칭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좋은 매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9초대를 꾸준히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라면 어떤 디젤 SUV, 특히나 어떤 차체 사이즈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공간도 많이 넓어졌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좋은 능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승차감은 다소 소프트한 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BMW의 X0.5, X1의 경우가 상당히 극악무도한 승차감으로 저희 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매장을 가서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단 드라이빙 센터 같은 매끈한 노면이 아닌 일반 노면에서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X0.5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스포티지 서스펜션은 전형적인 SUV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드러움,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담아내고자 하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체 세팅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능에 조금만 대응을 해주면 좋겠지만 차량의 어떤 그 사용 목적 또한 이 소비자층을 감안한다고 하면 현재 세팅도 충분히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코너링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일단 부드러운 서스펜션의 영향도 있겠지만 타이어의 그립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아반떼를 비롯해서 쉐보레 스파크에서도 이 키너지 GT라는 타이어를 접해봤었는데 이게 사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차량에 들어갈 때마다 약간의 그런 성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포티지의 것은 성능 부분을 좀 너무 많이 잃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컴포트함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배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른 오이 타이어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건 소비자가 택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핸들링, 핸들링은 일단 그 현대 기아차의 MDPS, 현대 기아차의 MDPS, 이 열자만으로 아마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차, 기아차의 고집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동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동 능력. 사실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포티지의 제동 능력 역시도 상당히 출중한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가 반복되면서 후반에 조금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컴팩트 SUV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디젤 SUV에서 중요한 연비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희가 다양한 섹션을 달리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80km와 시속 100km 사이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형 자체가 고저차가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시속 80km에서 소폭 좀 불리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반면 도심과 같은 환경에서 리터당 11km 이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상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디젤 SUV를 택한 이유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현재 모델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트림입니다. 물론 이 상급에 있는 트림에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현재 어떤 차량의 가격 또한 이런 구성들을 놓고 본다면 갖출 것들을 충분히 갖춘 만큼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한다면 최고의 가성비를 정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아 스포티지 어찌 보면 다소 좀 뻔한 과거와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달라진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차체의 강성인데요. 기존 스포티지나 투싼 IX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좀 깡통틱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유하고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차체 쪽에서 오는 그 불만족이 커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쇼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차체가 막아내지 못하고 캐빈으로 바로 넘겨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 스포티지는 그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늘상 얘기하는 최근 이제 현대 기아차가 주장하는 것처럼 51%의 어떤 그런 보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아웃풋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의 스포티지 R 또한 투싼 IX보다는 더 나은 내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네, 오늘 만난 기아 스포티지 투싼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풀옵션 사양의 투싼과 스포티지 모드를 시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미세한 차이로 스포티지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정말이지 그런 세팅이 소폭의 차이인 만큼 디자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스포티지, 물론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현대차와 만나면서 스포티지만의 어떤 그런 특별함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구성과 성능, 거기에 연비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보여준 기아 스포티지를 만나봤습니다.